수도권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8,208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며 연일 등교 불발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특히 유치원을 포함해 일부 고3을 제외한 초중고 전체가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원격 수업이 두 학기째를 맞고 있는 건데 일선에선 여전히 혼선과 혼란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초중고 원격 수업 얘기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격 수업 관련해 아직도 적지 않는 혼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점심시간 끝 무렵 평소 같으면 학생들로 생기가 넘쳤을 학교 운동장이 휑하니 썰렁합니다. 학생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차장도 정문도 벤치도 학교 밖은 물론 학교 내부도 어디를 들여다봐도 학생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아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등교는 늦었지만 꿈은 이루어진다는 학교 앞에 걸린 현수막 글씨가 왠지 썰렁함과 을씨년스러움을 더해주는 듯합니다. 인근 중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교는 아예 학교 운동장 개방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출입문과 안전펜스 등 곳곳에 붙여놓고 학교를 사실상 폐쇄했습니다. 운동장을 폐쇄한 김에 등교 수업 재개 전 학생들을 다시 맞이하기 위한 재정비 공사만 한창입니다. 서울 시내 어느 학교를 가봐도 학교 풍경은 비슷합니다. 정문과 옆문, 후문 모두를 꽁꽁 닫아 걸고 등교 수업이 재개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없는 쓸쓸한 학교, 그래도 수업은 해야 해서 교사들은 썰렁한 교실에서 홀로 비대면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 지침을 알리는 학교 안내방송이 왠지 쓸쓸함과 썰렁함을 더합니다. 상황에서 잡음이 들어가겠네요. 잠시만요. 지금 학교에서도 이런 자구적인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필기를 이제 현실에서 못하니까 사이버상에서 할 수 있는 와콤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수도권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로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해 전면 원격 수업 지침을 내렸습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제 전격적으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급작스럽게 또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앞서 일선 학교들은 지난 1학기에도 신천지발 1차 대유행의 여진 속에 등교 수업을 포기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 교사들도 배워본 적이 없고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원격 수업. 초기는 난감함과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원격 수업이라는 게 처음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거여서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강의나 아니면 EBS 강의 이런 거 말고는 아무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없는 거죠. 원격에 대한 거는 안 배웠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선 시도교육청들은 지난달 3월 30일 교육부가 제시한 온라인 수업 방식 지침을 담은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내긴 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단방향 학습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형 수업을 하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쌍방향을 하라는 건지 단방향을 하라는 건지, 과제를 내주고 어떻게 검사와 확인을 하라는 건지, 지침 자체도 혼란스러운데 또 다른 문제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강론도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학교 단위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쉽게 말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큰 방향을 제시했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는데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 알아서 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았던 겁니다. 유튜브 1인 방송처럼 하라는 건지, PPT나 한글 파일을 화면에 띄우고 설명하면 되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어 허둥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식으로 이미 제작된 다른 교육방송 콘텐츠를 그냥 틀어주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매뉴얼이 없으니까 정말 그냥 맨땅에 헤딩?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냥 EBS 강의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카메라를 세워놓고 강의 영상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PPT에다가 자막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하나씩 이제
넘기면서 목소리를 입히면서 수업하는 것도.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원격 교육 운영 길라잡이를 배포하며 다양한 원격 수업 플랫폼을 소개했습니다. 이 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위도랑, 클래스팅, 구글 클래스룸, MS 팀즈,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구루미, 네이버 라인웍스, 줌 등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플랫폼들을 한꺼번에 풀어놓다 보니 혼선이 가중되며 더 어수선해진 측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위드랑이니 EBS 온라인 클래스니 네이버 밴드니 줌이니 아니면 구글의 뭐 클래스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다라고는 했고 그거를 또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서 어느 게 좋은지 너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와 관련 C 중학교 교사는 교육부에서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해서 복잡하다는 말로 일선 학교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D 고등학교 국어교사도 일주일에 영상을 4개씩 찍어야 하는데 일단 수업 자료를 만들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출석 체크를 하고 관리하는 등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난감했습니다. 그러면서 EBS나 인터넷 강의는 한 영상에 도와주는 인력이 많고 장비도 좋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을 기울이는데 결과물은 허접하다고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준비 기간은 되게 짧은 채로 갑자기 대뜸 온라인 수업을 하라고 하니까 나이가 솔직히 더 드신 선생님들은 IT나 이런 데에 아무래도 좀 적응하시는 게 좀 더디기도 하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좀 많기도 해서 이런 혼란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2학기를 맞아선 화상 채팅 앱 줌을 통한 학생들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및 토론 수업 방식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현실을 잘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과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매 시간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서 한 4, 50명 되신 선생님들이 다 각자 이렇게 들어가서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준비가 현실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아까 이제 한 가정에 여러 자녀가 있는 경우 그 학생들도 다 기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도 권장사항으로 얘기는 했지만 이게 좀 현실 반영을 하지 못한 권고인 거죠. 코로나라는 미중유의 사태를 맞아 시작된 일선 초중고교의 비대면 원격 수업. 그동안의 혼란과 혼선, 시행착오를 토대로 점검을 통한 촘촘하고 정교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